반갑습니다. 이원주 세무사입니다. 재경관리사 시험에 대해서 요새 문의가 많아요. 요새 인기가 최근 몇 년 동안 인기가 많아져가지고 문의가 좀 많이 오는 바람에 궁금해하시는 거 저한테 문의 많이 오시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한꺼번에 답변을 드리려고 짧은 영상을 하나 만들고 있습니다. 재경관리사 그러면 뭔가 좀 있어 보이기도 하고 좀 고급스러운 느낌도 들고 그리고 다른 자격증들에 비해서 조금 있어 보이니까 주로 전산 세무 1급하고 비교를 많이 해서 물어보시는데 그래도 사자가 들어가니까 그래도 전문가란 말을 들을 수도 있고 하니까 조금 더 요즘 와서 인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황하고 출제 경향에 대해서 요새 많이 물어보시는데 출제 경향을 이해하려면 현황도 좀 알고 필요가 있어서 같이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산 세무 1급하고 비교합니다. 전산 세무 1급 아시다시피 뭐 검색하면 다 나오니까 검색해 보시면 다 아실 텐데요. 전산 세무 1급은 70%가 실무 입력, 프로그램 입력, 컴퓨터에 타이핑해서 넣는 그런 문제로 나오고 30%만 이론이죠. 근데 재경관리사는 100%다 이론. 그래서 이론적인 깊이를 따지면 재경관리사가 더 깊고 공부할 것도 더 많습니다. 근데 실무 입력은 뭐 전산 세무 1급이 더 낫겠죠. 어쨌든 그러다 보니 어느 걸 공부해야 되는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문의를 많이 하시는데 둘 다 좋은 자격증입니다. 근데 최근의 결과를 보겠습니다. 최근 접수인원을 보면 최근 3년 2021년에는 전산세무 1급 2만 명 2022년에는 19,000명 2023년에는 18,590명 이렇게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예요. 그래서 조금 그 전에 과거 20년 동안에는 전산세무, 전산회계, 합해서 전산세무회계 시험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요즘 들어서 이렇게 전산세무 1급이 조금씩 줄어드는 경향이 있고 반면에 재경관리사를 보시면 2021년에 2만 명, 2022년에 2만 2천 명, 2023년에 2만 5,900명, 거의 2만 6천 명 이렇게 점점 접수 인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뭔가 좀 이상하죠? 우리 코로나를 겪으면서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모든 회계 세무 관련 자격시험에서 거의 접수 인원이 떨어졌어요. 좀 세무자 시험 이런 거 빼고 거의 떨어졌는데 재경관리사만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을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산세무 1급이 접수 인원이 점점 줄어들고 재경관리사가 점점 접수 인원이 늘어난다. 희한하게 좀 공교롭지만 어쨌든 제가 재경관리사 강의를 시작한 시기랑 딱 맞아떨어집니다. 제가 강의를 하기 때문에 재경관리사 접수 인원이 증가한 건 아니겠죠. 설마. 어쨌든 최근 추세가 이렇다라는 겁니다. 전산세무 1급에 제가 좀 애틋한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한국세무사회에서 전산회계, 전산세무 자격시험 관리하는 업무를 하던 제가 담당자였습니다. 담당자 출제, 채점, 합격자 발표까지 제가 다 맡아서 직원들하고 같이 했었는데 지금은 퇴직해서 나와서 이제 세무사 생활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전산세무, 전산회계 시험도 굉장히 많이들 보시고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전산세무 1급하고 재경관리사는 서로 그 충돌하는 시험이 아닙니다. 서로 상호 보완적인 시험이에요. 서로 경쟁하는 시험이 아닙니다. 서로 상호 보완적이어 가지고 이론적인 깊이를 가지고 실무 적용을 하면 조금 더 적용이 빨리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경쟁이 아닙니다.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서로 같이 잘 돼야 되는 시험이에요. 많이들 보시기 바랍니다. 접수 인원이 이렇고 합격률, 최근 합격률을 보시면 전산세무 1급 합격률이 너무나 좀 들쭉날쭉해요. 2021년 전체 합격률은 10%, 2022년 전체 합격률이 11.6%, 2023년 전체 합격률은 18.58%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조금씩 올라간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으시겠지만 이게 들쭉날쭉하는 겁니다. 사실은. 최근에 예를 들면 2024년 전체 통계는 나오지 않았지만 2024년 2월 달에 쳤던 전산세무 1급 시험의 합격률이 이게 공교롭게도 딱 4%가 나왔어요. 너무 이게 갭이 큽니다. 그래서 가끔씩 전산세무 1급에서 난이도 조절이 안 된다거나 또는 어떤 사정에 의해서 어떤 사정인지 모르지만 어떤 사정에 의해서 합격률이 극악하게 너무 낮게 나타나는 경우 4%가 뭡니까? 100명 치면 4명 합격하는 이런 경우도 있고 높게 나타날 때는 전산세무 1급에서 합격률이 24%, 25% 이 정도로 나타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 갭이 너무 커요. 왜냐하면 입력하는 시험이다 보니 이게 실수도 많고 오해도 많습니다. 그리고 문제 단어 하나에 따라서 너무 입력하는 갭이 또 커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출제 의도와는 다르게 합격률이 너무나 천차만별로 나타나는 경우가 꽤 있어요. 재경관리사는 최근 들어서 합격률이 낮아졌습니다만은 보시면 2021년에 32%, 2022년에 24.9%, 2023년에 26.78%,
낮아졌다가 높아졌죠. 과거 2020년 전 이때는 최고 50%까지 나온 적도 있고요. 그리고 적어도 30%보다는 높았어요. 과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최근 3년 동안에는 난이도가 조금 높아졌다라는 그런 평들이 많고 22년에는 좀 어려웠다가 23년에는 조금 적응해가지고 좀 높아지고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최근 올해 2024년을 보면 2023년 경향하고 비슷한 경향을 유지하면서 조금 어려운 문제가 한두 개 섞여 있는 그런 경향으로 요즘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옛날보다는 조금 어렵다 사실. 그래도 기본 개념을 이해하는 방향으로 공부하시면 크게 어려워진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산세무 1급하고 재경관리사를 비교를 하자면 전산세무 1급 기본적인 난이도는 재경관리사가 훨씬 어렵습니다. 그렇죠? 재무회계는 뭐 국제회계 기준으로 출제가 되고 계산 문제도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원가관리회계는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재경관리사가 어렵습니다만은 그래도 전산세무 1급보다는 뭔가 합격률을 보니까 해볼만 하겠다라는 느낌이 드시죠. 그리고 인기가 좋아지다 보니 점점 뭐 접수인은 더 늘고 그리고 합격률도 25% 전후가 나올지 않을까라는 느낌이 들죠. 맞습니다. 2023년에도 제 예상으로는 25% 전후로 나올 거다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출제 경향 보시면 이거는 재경관리사의 출제 경향입니다. 재경관리사 5년 전까지는 그리 어렵진 않았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합격률이 50%까지 나온 적도 있고 30%가 항상 넘었습니다. 합격률이. 그래서 기출문제 중심, 단순 반복 출제, 암기 위주로 과거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아주 오래전에 재경관리사 시험을 보고 합격했습니다만은 그때는 이제 세무사 시험 합격하고 나서 시험 봤습니다. 그때는 다른 공부 안 하고 그냥 기출문제만 풀어봤어요. 그럼 당신은 세무사니까 그렇게 쉽게 합격했지. 그럴 수도 있지만 그때는 진짜로 기출문제가 그대로 컨트롤-C, 컨트롤-V 복붙해가지고 출제가 됐습니다. 너무 쉬웠어요. 최근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출 변형이 거의 주를 이루고 있어요. 기출 변형. 거의 기본적인 이론 자체는 변함이 없지만 기출 문제를 조금 수정해서 숫자를 바꾼다든지 문장을 바꾼다든지 수정해서 출제하는 게 요즘 트렌드고요. 이해 중심입니다. 단순 암기보다는 이해 중심이고 그리고 기본 이론은 과거와 동일하다는 거. 기본적인 이론적인 바탕이 탄탄하다면 뭐 충분히 과거하고 비교해서 그렇게 난이도가 높아지진 않았습니다. 합격률이 조금 떨어진 게 뭐 작년은 올랐지만 그래도 과거보다는 좀 떨어진 게 기출 문제를 그대로 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출제되지 않던 조금 지엽적인 문제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기출 문제를 공개하면 보면 되는데 이게 좀 달라져요. 기출 문제를 공개하면 되는데 지금 올해는 기출 문제를 일반 그 홈페이지에 공개하진 않습니다. 과거에는 1년에 1회분만 공개하다가 2019년부터 전부 다 공개를 하고 있는데요. 딱 그때 공개한 게 아니라 시험 치고 나서 공개한 게 아니라 시험 친 그 다음에 공개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2023년부터는 수험생에게만 공개. 왜냐하면 수험생들은 이제 시험지를 가지고 나올 수 있으니까 자기가 본 시험지를 가지고 나올 수 있으니까 수험생에게만 공개하고 2023년의 기출문제를 홈페이지에 인터넷에 공개를 하지 않고 있어요. 앞으로 공개할지는 모르지만 공개를 하지 않는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대신에 기출문제집을 3일 회계법인 그 출판사인 3일 인포마인이라는 출판사에서 기출문제집을 출간하고 있어요. 책 사서 봐라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설명도 잘 달아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보시고 싶은 분들은 2023년과 2022년 것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2024년부터는 기출문제집을 구입해서 공부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기출문제를 어떻게 공부할까? 이거 진짜 많이 물어보십니다. 최소 1년치는 보셔야 됩니다. 작년 거 1년치는 보셔야 돼요. 그래서 2023년 거 보시려면 기출문제집을 구입해서 보셔야 되는 거죠. 저는 기출문제를 다 풀어서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브노트로 담거나 하시면 좋습니다. 기출문제를 보시고 틀린 부분 찾아보시고 강의 영상 찾아서 또 한번 보시고 이해 안 되시는 거 찾아보시는 겁니다. 보시고 잘 모르겠다. 그럼 기본서 찾아서 그 찾은 내용을 담거나에 필기해 놓고 보시면 시험 막판에 힘을 발휘합니다. 그 다음에 모의고사처럼 시험 막판입니다. 시험 막판 시험 한 2주 정도 남겨놓은 상태에서 3주 정도 괜찮습니다. 남겨놓은 상태에서는 모의고사처럼 하루에 하나씩 기출문제를 풀어보고 시간 재면서 풀어보고 실제 시험장에 들어가시면 아주 익숙한 느낌으로 안정된 마음으로 풀 수 있죠. 네 번째 실력 확인 및 최종 정비 용도로 기출문제를 푸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많이 보시는 분들, 제가 아는 분들 중에 기출문제 많이 보신 분들은 2019년부터 전부 다 풀어보신 분도 계세요. 그분은 이제 한 2번 정도 떨어지셨죠. 처음에는 작년 거 안 보자 그러다가 그 다음에는 또 공부 다 해놨으니까 그 다음 그 전전 놓는 거 보다가 기본서는 뭐 안 봐도 되겠다 하고 기출문제만 전부 다 풀어보고 합격하신 분도 계세요. 그래서 최근에 트렌드가 출제되는 게 조금 어려워졌다. 그리고 지엽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나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계산 문제도 과거에 안 나오던 계산 문제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다. 예를 들면 뭐 이연법인세 자산부채, 과거에 이월되는 이연법인세 자산부채가 있는 경우 또는 뭐 과거에 나오지 않던 그런 일시적 차이, 영구적 차이에서 하나씩 섞여 나온다든지 뭐 그런 트렌드로 조금씩 안 나오던 게 나온다. 그래서 조금 어렵게 느껴진다라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 강의 중에 제가 이거는 고득점용입니다. 또는 안 보셔도 됩니다. 아예 안 나옵니다. 라는 거 다 골라내 드립니다. 그래서 고득점 해야 된다. 그런 분들은 열심히 공부하셔서 막히는 거 저한테 다 물어보시면 되고, 고득점 하지 않아도 합격만 하면 된다. 그런 분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최근 트렌드와 상관없이 그냥 공부하는 과거하고 변화 없이 공부하셔도 합격하는 데는 그렇게 지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 강의를 들으시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골라내 드린다는 것 때문에 잘 많이 들으시죠. 확실히 골라내 드리니까요. 안심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공부 열심히 하시면 반드시 합격하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